한때는 배관 용접공으로 또 한때는 택시기사로 살아왔습니다. 노동자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차별받는 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저희가 학생운동을 했던 1987년도 전후 때는 다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그 지식인들의 운동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흐름 속에서 인천의 노동자로 살자 그래서 인천에 내려오게 됐고,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런 호텔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거,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건설 현장에서 배관 용접하는 거. 용접하면요 눈이 엄청 싫어요. 처음 하면 그 용접 불빛 때문에 이게 눈에 이렇게 눈이 막 바늘로 찌른 것처럼 쑤셔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뿌듯한 자부심도 느꼈고, 그렇게 한 7년 살았습니다. 노동자로. 노동자들이 산재라든지 뭐 해고된 분들이라든지 연차 특근 수당 못 받은 분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인 법률 지식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노동자를 도와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제가 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야 드디어 막내 아들이 이제 변호사가 되는구나 해서 기뻐했는데 이게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7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막내 아들 변호사 기업식 때 입고 가려고 예쁜 한복을 이렇게 주문해 놨다.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시면 한번 모시고 와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때 1996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인천지검에 검사 15로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 노태우 씨를 12.12 사태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내란 목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을 학살했는지에 대해서 쫙 광주 시민권의 12.12 쿠데타부터 이거를 잘 정리해 놓았는데 제가 학생운동 때 썼던 어떤 유인물보다 잘 썼더라고요. 유월항제로 권력이 바뀌니까 우리가 데모 않더라도 대한민국 검사가 그냥 이렇게 써주는구나. 정치를 바꿔야지, 소프트웨어를 바꿔야지 어린 전경들하고 돌 던지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부평에 있는 미군 기지가 원래 조선 총독부 시절에 일본 군들의 기지였습니다. 이게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이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 자손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이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기계적으로 형식적 법심사를 통해 승소 판결을 해주고 있었으니 이게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하고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고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그때 잃어버린 10년이나 그랬던 그 시간 동안에 되찾은 우리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 홍대를 다녔는데 홍대 앞에 고시원 하나 얻어줬더니 2.5평에 1,000만 원에 60만 원이에요. 이 60만 원 된 집값을 거의 20만 원대로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는 먼저 주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송정길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기존 집값의 10%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천 도화 지역에 최초로 520가구를 8.8대 1의 경쟁으로 성공적 분양을 해서 내년에 입주가 됩니다. 성장 동력, 거기서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공약이었는데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성장을 올려내되 성장 동력이 올려가면 그때 즉각적으로 아무튼 조세 제도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나이가 50대잖아요.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딸이 26, 아들이 22살이에요. 시집 보내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인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입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 저 자신과 제 아내의 노후 대책 문제, 이 모든 사회의 노인과 청년 이런 문제를 안고 그를 짊어지고 가는 세대가 저희 50대 중반이라고 보는데 그런 이런 나의 문제를 푼다는 각오로 청년과 노인 문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살아있는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성경의 한 구절인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의 어떤 그 좌우명, 저를 노동운동을 하게 만든 에너지가 됐던 글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저를 정치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